우리나라의 어떤 턱경수 역사에는 민병희 교수님이 민병희 교수님이 계시죠. 양악 수술에 대해서 환자들이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안 하던 병원도 막 양악 수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죠. 대학병원이 아닌 또는 이제 큰 병원이 아닌 개원가에서 양악 수술을 이제 하는 형태의 병원이 처음 생긴 거는 2000년 초반쯤 됩니다. 2000년 초반쯤에 맞아요. 이제 뭐 몇 분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수술 병원을 만들었고요. 그 병원들이 처음부터도 환자가 많고 수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오다가 고객님이 얘기한 것처럼 2000년 후반쯤 됐을 때 일부 치과에서 또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자본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양악 수술을 약간은 미용적으로도 이제 남용하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환자를 하기도 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이제 의사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 와서 양악 수술을 마구잡이로 막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양악 수술하면 2000년 중반쯤 그때 또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때쯤부터거든요. 일부 어떤 상업적인 병원들이 양악 수술을 많이 한 지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서 항상 양악 수술과 관련된 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악 수술 중 뭐 20대 여성 뭐 사망, 뭐 의식불명 이런 뉴스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어요. 나한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인식에는 양악 수술은 뭐 많이 한다던데 요즘 유행한다는데 사고도 되게 많이 나는 위험한 수술이야.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렛민, 뭐 블랙스완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신청자가 나와서 양악술과 여러 가지 성형술을 한번 동시에 하면서 얼굴이 바뀐 걸 보이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그런 양악술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커졌죠. 그때 당시 일반인 시점이었던 저도 부모님 손잡고 양악수술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권유를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서.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위험하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병원들이 제대로 잘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치료를 받고 환자분들이 더 좋아져서 또 다른 환자들도 그걸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선순환을 거친 게 아니고 수술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고 맞습니다. 또 부작용을 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병원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2013년도 그때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원가의 어떤 양악 수술의 큰 어떤 변화가 2000년 초반에 개원가에서 양악 수술이 시작하게 되고요. 2000년 후반에 이제 대형 자본, 외부 자본이 들어온 형태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는 대형 성형외과, 일부 치과에서 양악 수술을 활용하게 되다가 2015년 정도쯤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국 환자들이 사스, 메르스 때문에 못 들어오는 문제들이 생기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간에 안 좋았던 결과 환자들이 쌓이면서 돈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2015년 이후부터는 이런 성형외과는 양악수술 어떤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계속 이제 그 사이에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 중앙암면외과 전문 병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환자 인식도 생각보다 양악술이 요즘은 위험하지 않다던데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원래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황 원장님도 개원할 때 초반에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죠. 양악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정말 큰 병 선고를 받으신 것처럼 아니 우리 애한테 양악수술을 할 그게 화를 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았고요. 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그 위험한 걸 왜 우리한테 시키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되게 많았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설명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나가버리시고 화내시고 하시고 그런 적도 많았는데 저희도 이제 뭐 이런 양악수술을 개원가에서 한 지가 벌써 15년 이렇게 돼가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너무 좋아졌고요. 설명하는 것도 좀 더 이제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요즘은 양악수술이 위험하지 않다던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악수술은 2000년 초반부터 그렇죠. 계속 위험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결과를 계속 내왔는데 환자들이 아는 이제 그 이전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양악수술, 성형외과에서 하는 광고 그런 모습으로 양악수술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예전엔 되게 위험했어도 요즘은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어떤 의미로는 좀 많이 돌아왔는데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하면서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긴 역사만큼이나 긴 이야기를 우리가 해외, 국내, 뭐 강남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이야기를 세 줄로 하실래요? 한 줄로 요약해야죠.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 줄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악수술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안전한 수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정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